사암도인 침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제2장 상한문 토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인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새 메인 컴퓨터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업데이트가 좀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면서 상한문 토론 이어드립니다. 상한병은 오늘날 병증으로 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암도인 침구 요결 제2장 상한문의 상한병이라는 독감 바이러스 질환을 말한다. 그런데 준경사부님께서는 상한론에서 방제학적 치료방을 수록해 놓으셨고요. 우리의 사부님 사암사부님께서는 침구학적 치료방, 즉 사암침법을 적용해서 독감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방을 수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암사부님께서는 상한론에서 치료 원칙을 가져다가 침법에 적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론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요결의 상한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상한론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상한론에서는 상한병의 징후를 6단계로 나누어 논하였는데 1. 태양병, 2. 양명병, 3. 소양병, 4. 태음병, 5. 소음병, 그리고 고름병. 그런데 태양병, 양명병, 소양병은 양자가 들어가니까 이걸 삼양병이라 분류하고, 태음병, 소음병, 고름병은 음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삼음병이라 한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육경병이라 한다. 육경병의 태양병이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대한한의학회 표준한의학 용어집에서 인용한 해설을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었죠. 함께 토론했습니다. 태양병, 육경병의 하나, 풍한이 기표에 침습한 병증, 감수된 사기의 종류나 병정의 장단을 불문하고 맥부, 두항강통, 오한이 나타난다. 이것을 태양병이라 한다. 그런데 풍한이란 오늘날 모던한 표현으로 말하면 병원성 병원체인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그리고 기표는 그야말로 여기 피부에 기표에 생긴 병 해서 그 기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폐광을 말한다. 아니 폐는 저 속에 들어있는데 안 보이는데 외기가 직접 닿는 공간이기 때문에 준경사께서는 폐를 기표라 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토론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육경병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육경병에 대한 아주 구구한 해설들이 난무해요. 주류 한의학회 그리고 중국에서도 태양병이란 이것이다, 양명병이란 이것이다, 저것이다. 육경병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학설이 이겁니다. 태양병이란 족태양 방광경의 병사가 침습한 병이다. 양명병이란 족양명 위경의 병사가 침습한 병을 말한다. 소양병은 족수양 담경의 병사가 침습한 병이고, 태음병은 족태음 비경에, 소음병은 족소음 신경에, 고름병은 족고름 간경의 병사로서의 병원성 병원체가 침투한 병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경병이라고 하고요. 여기 경은 경맥 경자예요. 그리고 각각은 또 부병, 장부의 병이 있는데 태양병은 방광, 오줌통의 병을 갖게 되고, 양명병은 위, 소양병은 쓸개, 태음병은 비장, 소음병은 신장, 그리고 고름병은 간의 병사가 든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경맥에 속한 장부에 든 병을 부병이라 한다. 태양병 역시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경병, 풍한 등 외사의 태양경이 감촉되어 발생한 발열, 오한, 맥부 등을 주증으로 하는 표병, 태양경증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계지탕증과 마황탕증을 말한다. 태양부병, 이건 오줌통의 병이라 했어요.
태양경의 사열이, 즉 태양경에 이렇게 병사가 들면 그 사열이 안으로 들어가서 방광, 즉 오줌통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병증이다. 그런데요, 태양경에 든 병이 사상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오줌통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생사가 갈린답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이건 중경사의 본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상한론의 대가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상한병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 버전은 내경에서 논한 상한병이 있고요. 두 번째 버전은 중경사께서 말씀하신 상한론의 상한병이 있습니다. 원단은 내경입니다. 상한병에 대한 최초의 발제자는 황제, 즉 황제내경이에요. 중경사는 내경을 통해 상한병, 그것이 급성 열성 질환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증후를 파악하고 중경사만의 독창적인 치료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진은 내경이에요. 황제내경 소문 연론편, 황제가 묻기를 오늘날 열병이 있는 사람은 모두 상한병으로 회복되거나 죽어가고 있는데 6, 7일 안에 대부분 사망하나 10일 이상이 지나면 회복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기백한테 묻습니다. 중경사부님께서는 나의 친척이 많아서 200명 이상이었으나 건한 원년부터 10년도 못 되어 사망한 사람이 3분의 2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7알은 상한에 리환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중경사께서 상한론이라는 책을 쓰시기 전 장사성 태수를 지낼 때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요. 보니까 다 열병으로 죽어가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도대체 무슨 병일까? 부지런히 고후를 뒤지다가 내경에서 이 대목을 발견한 거예요. 상한병은 중경사가 장명한 것이 아니고 최초로 상한병을 논한 분은 중경사부님이 아니에요. 황제내경에 상한병이 원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경에서는 그 상한병을 추위에 떨다가 병 생긴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다시 읽어드리죠. 오늘날 열병이 있는 사람은 모두 상한병으로 회복되거나 죽어가고 있는데 이 병으로 6, 7일 안에 대부분 사망한다. 그러나 10일 이상 생존해 있으면 대부분 낫는다. 아니 이건 또 뭐야? 중경사께서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 열병을 앓다가 죽는 거예요. 치료방을 구하다가 내경 소문 31편에서 그렇구나, 이건 상한병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중경사께서 장명한 게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상한열병이다. 상한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열성 질환이다. 이걸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내경 연론에서. 지난날 사망자가 속출하였을 때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구하지 못한 곳이 한이 되어 부지런히 고훈을 뒤지고 널리 제중의 약방을 수집하는데 소문, 구권, 즉 구권은 영추경을 말해요. 소문경, 영추경, 그리고 81년경, 음양대론, 태료양록, 평맥변증 등의 고수에서 선용하여 상한잡병론 16권을 처술했다. 즉 대부분 내경에서 자료를 구한 거예요. 그러나 내경에서 말한 치료 원칙, 병증 이런 것은 그대로 습득을 했지만 이건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황제내경 소문 제31 연론에서 족태양경의 병사가 든 병이다. 이건 중경사께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황제내경 원전의 상한병이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늘날 열병이 있는 사람은 모두 상한병으로 회복되거나 죽어가고 있는데 6, 7일 안에 대부분 사망하나 10일 이상이 지나면 회복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기백이 답한다. 그 양에는 모든 양맥이 속하고 그 맥은 풍부에 연결되어 있어 모든 양경의 길을 주관하게 되는데 상한병에 걸리면 열이 심해도 치명적이지 않으나 음과 양의 경락이 동시에 상한병에 걸리면 죽음을 면키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내경 연론에서 이 상한병 증후를 논한 것은요, 침술 치료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상한론의 저자 준경사부님은 침술은 대가가 아니에요. 그분은 방제학과 진단에 능하셨던 분. 그래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경락에 병이 들어서 그토록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리고 음경락, 양경락이 동시에 병에 걸리면 치명적이다? 그건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치료 원칙만 따로 습득하신 거예요. 선별해서 인용하셨다. 선별해서 공부했다. 그래서 족태양, 방광경의 소환하니 등등이 여기 내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었는데, 이건 삼도인 친구 요결에 그대로 또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결에 인용된 것으로 읽어드립니다. 상한 1일 족태양 방광경이 수하나니, 상한 2일 족양명 위경이 수하나니, 상한 3일 족수양 담경이 수하나니, 상한 4일 족태음 비경이 수하나니, 상한 5일 족솜신경이 병을 얻게 되나니, 상한 6일 족고름 간경이 병을 얻게 된다. 그리고 상한 7일, 이때는 족태양 방광경의 병세가 약해지고, 상한 8일차 족양명 위경의 병의 그 병세가 약해진다. 상한 9일차 족수양 담경의 병이 약해지고, 상한 10일차에는 족태음 비경의 병이 약해진다. 상한 11일차 족솜신경의 병이 약해지고, 상한 12일차 족고름풍 간목경의 병이 약해진다. 이건 요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게 100% 내경에서 말한 상한병의 그 발병 일수별 증후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경락의 병이 들었대요. 첫날은 방광수경에 침투하는 거야. 둘째 날은 이사를 가, 위토경으로. 셋째 날에는 담목경으로 이사를 가고, 4일째 되는 날에는 족태음 비경으로 이사 가고, 5일째 되는 날에는 족솜신경으로, 6일째 되는 날에는 족고름풍 간목경으로 병사가 들어간다. 나머지 경맥은 상한론의 상자도 모르고 사암침법의 사자도 몰라.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아이, 저건 이해하기 어렵다, 저건 정론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중국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도 수많은 동의학자들이 그렇게 믿어. 답답해서. 사암사는 내경을 그대로 인용하여 요결에 담아 석했고 설명했고, 준경사는 12경맥 중 6경에만 병이 든다는 것에 의문을 갖고 상한병에 대한 치료 원칙만 선별하여 독창적인 상한병 치료방을 창안했다. 아니, 준경사부님은 아이, 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12경맥 중에 6개 경맥에만 병이 든단 말인가. 그래서 그건 받아들이질 않았어. 그런데 우리의 사부님은 그걸 받아들였다고? 문자 그대로 보시면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런데요, 말씀드렸듯 내경에서 이렇게 논하는 것은요, 침치료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암사부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은 강론에서 아주 상세히 밝혀드릴게요. 준경사가 상한병에 대한 실질적 치료법을 상한론에 제시하기 전, 그 전까지 내경의 지필진들이 깨달은 것만 소문에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준경사부님은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다 열병을 앓다가 죽어가. 그런데 뒤지다 보니까 소문편, 즉 31장 연론편에 보니까 열병으로 죽는데 그 병을 상한병이라 한다. 아, 이게 상한병이구나. 물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무엇인가가 우리 몸에 감염된다, 그리고 그것은 전염력이 강하다, 호흡기 질환으로 특히 전염된다, 그걸 아셨던 겁니다. 그런데 상한병에만 국한하여 보면 내경의 상한병 내용은 연구 진행 중인 미완성 학설이고, 상한론은
상한병 치료 완성본이다. 그러니까 중경사께서 치료방을 상한론에 수록하시기 전까지 내경 지필진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 그것은 미완성 학설이었다. 연구 진행 중인 학설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의문이 풀립니다. 물론 중경사의 상한론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아니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 당시는 엑스레이도 없어, 초음파기도 없어, MRI, CT 촬영기 없어, 이화학적 기구 없었던 때, 그 당시에 상한병에 대한 연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한 책이에요. 완벽하게 구성된 논문이에요. 상한론의 그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이 상한론을 읽을 때 또는 내경을 읽을 때, 요결도 마찬가지예요. 요결을 읽을 때 이건 삼사부님의 본의가 아닐 수 있겠다. 또는 이건 삼사부님이 뭔가 놓친 것 같은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중경사는 상한병의 증후와 치료법의 원칙을 내경에서 습득할 수 있었기에 수백 년간의 학설을 뒤집지 않고 육경병의 병명 그리고 상한병이라는 그 대명칭은 그대로 가져온 것이며 차입한 거예요. 상한론 논중에서 말한 육경병은 상한병의 진행 과정과 그에 대한 증치법을 논한 것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경병의 명칭을 그대로 그냥 빌려온 것이지 각각이 경락에 병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받아들이진 않았다. 우리나라의 상한론의 대가 이종화 선생은 중경사는 의가에 익숙한 내경의 육경병명을 부득이 연용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현재 중국의 상한론의 태도 후시스 교수의 책 후시스 상한론 강의 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경은 병위, 즉 표리, 반표반위와 병정, 음양, 한열, 허시를 종합하여 규정된 질병의 일반적인 규율로서 일종의 병형이라 할 수 있다. 경락, 장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게 오늘날 중국에서 상한론을 말할 때, 육경병을 말할 때 이 후 교수의 입장에 거의 다 동조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중국의 많은 학자들 중에도 아니야, 내경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상한론에서 말한 육경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이 후시스 교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옛날엔 많았는데 요즘엔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육경병은 경락에 든 병 아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근거 중심 의학으로 고찰해보는 실학적으로 다시 쓰는 육경병 재강, 우리 이거 다시 씁시다. 우리 방송 시청자님들과 함께 공론은 일체 배제하고 태양병이란 이것이다, 실학적으로 양명병이란, 소양병이란, 태원병이란, 소원병이란, 그리고 고론병이란 이런 것이다, 이걸 실학적으로 근거 중심 의학적 차원에서 우리 다시 정리합시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